시간 관계상 7, 8분과의 주민자치 학회 제 세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 현황 과제들이 많으니까 3개를 넣어갖고 좀 정신없이 가지만 뭐 여기 다 그 사정을 아는 분들이니까 다 양해해 주시자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김필두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 연구로는 여러 연구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해온 그런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마을 사업론에 대해서 20분, 15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들께서는 5분 정도 하고 또 주고받고 하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션이 뜨거운데 우리 세션은 조금 더 뜨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예, 전국 서울에 받은 김필두입니다. 저는 마을 사업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을 사업은 어떤 거냐라는 개념 문제, 그리고 이 마을 사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느냐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을 사업이 가야 될 방향은 어떤 거냐,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5분씩 1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이란 어떤 거냐, 그 개념을 보면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마을은 시골에서라는 말이 꼭 붙어요. 국어사전에 시골에서 여러 집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것을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을은 이 지리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개념을,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리적인 개념은 지방자치법 4조 2항에 나와 있는 것, 4조 2회 나와 있는 것 같이 일정한 지역 범위, 그걸 이제 동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산다는 그런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리적인 관념보다는 공동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적, 함께 모여서 산다라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라는 게 뭐냐?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짤수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근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보면 사업을 2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리적인 측면하고 비영리적인 측면. 영리적인 측면의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비영리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을 얘기할 때 행정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여기 따라 가지고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마을 사업의 기원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처음에 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일본의 마치지뿌리에서 차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마치지뿌리라는 어떤 거냐? 일본의 그 대표적인 학자가 마치지뿌리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역력을 높이는 운동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지역력은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치지뿌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를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말 만들기는 우리도 많이 옛날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했는데 도쿄의 세라라야고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82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9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4쪽에 그림에 보면은
최초로 마을공원이라는 거를 92년도에 세다가구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바로 이런 그 환경,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데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종로 인사동에서 서울시에서 인사동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사동에 6층 호텔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인사동에는 아기자기한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아기자기한 작은 가게들이 호텔 건립으로 인해서 다 없어질 위기에 있어서 그 작은 가게를 살리기 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나중에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작은 가게들을 살리는 쪽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개발이 아닌 가꾸기로, 규제가 아닌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주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마을 만들기 조례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 일본의 마츠주쿠리를 벤치마킹해서 환경, 조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이 한평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꽃길 가꾸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대구 삼덕동에 있는 담장화물기 사업. 이거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제 붐을 일으켰던 그런 사업이고, 그 안산시의 선부동의 골목길 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의 행궁동 사업도 상당히 이 경관 가꾸기 사업.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평공원 만들기, 꽃길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이 마을 사업이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치부가 됐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등장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등장을 했었는데 사회적 가치를 우선해가지고 사회적 협동도 아니라 마을기업 형태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소득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제기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상당히 확산되고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이 마을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쪽에 보면은 이 아주 멋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한 10년 전에 전상희 회장님이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걸 좀 따왔습니다. 여기다 제가 써야 되는데, 출처를 써야 되는데 출처를 못 바뀌죠. 무단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을 만들기 접근 방법을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사회학적 접근 방법으로 사람 중심으로 마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행정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제도 중심으로 마을 사업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일 중심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서 행정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 중심이나 아니면은 제도 중심의 마을 만들기보다는 향후에는 이 사람 중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사람 중심의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고 대세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쪽에 보면은 그 조례도 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화성시 조례를 들었는데 화성시에서 2012년도에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2022년도 10년 후에는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의 그 연구를 보면은 마을 사업을 크게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의 지역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협업형 공동체 그리고 주민보다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지는 풀뿌리 운동형이 있는데 향후에는 협업형 민과 관이 그리고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그런 식이 마을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쪽에는 그렇다면은 사람 중심의 마을, 사람 중심의 마을 사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힐러리라는 학자가 얘기한 내용인데 우선은 지역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범위의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 간에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인식을 공유를 해야 된다. 정체성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공동의 유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성과 공동의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때 지역의 공동체가 유지 발전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을 사업을 누가 주관을 할 것이냐? 일단 우리는 주민자치가 중심이 돼서 마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주민자치라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 아니고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주민자치가 과거에 이제 그 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보면은 주민자치를 정의하기를 주민들이 협의기구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도 참여하고 그리고 기업도 참여하고 전문가, 자생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협의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회라면은 충분하게 마을 사업이 주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 사업에서 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선은 자치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치하는 협력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관이 하는 사업 중에서 민에 위탁하는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마을 사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2쪽에는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마을 사업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이 있고 지역 자원형, 문화, 안전, 복지, 도심 창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제시가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꼭 이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마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하는 사업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접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해가는 동안에 주민들이 서로 공동체성도 느낄 수 있고 또 마을에 대한 애착도 느끼고 자기가 하는 데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어떤 과정을 쭉 겪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을 사업을 할 것이냐, 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지만은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잘 되고 있는 선진 지역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수립된 마을 계획에 주민들이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한데 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공감대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 사업들은 관과 민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민간 협력 사업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주민들이 만든 마을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마을 사업 협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행정과의 협의가 좀 필수적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마을 사업들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참여해서 집행을 하지만은 대부분 거기서 끝나거나 아니면은 용두삼격으로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성도 하고 향후 이걸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변화를 시킬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여행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것을 뭐 10분, 15분에 해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 토론자는 순서에 따라서 한국주민자치 강사 회의에 이동일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5분 정도. 네. 예, 반갑습니다. 이동일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주민자치 사업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약 한 20여년간 주민자치위원장, 또 사무총장, 주민자치 사업단장, 다양한 이제 주민자치 업무를 하면서 지금의 현재 우리 주민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마을 사업에 대한 발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토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자치 활동은 결국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 역량이 이제 주민자치하고의 그런 어떤 같은 맥락인데 서울시 주민자치회가 창립하기 전에 먼저 시행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을계획단을 먼저 모아서 마을계획단에서 마을의 어떤 비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통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훈련들, 마을총회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훈련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수의 마을 공동체 일원들이 주민자치회 일원이 되면서 사실상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그 하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문제가 지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면은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주민자치의 분과활동이라는 거죠. 분과가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을 실행하는 하나의 보조기구로서의 행정의 하부기관, 이 정도 수준에서 밖에 지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분과가 잘 구성되려면은 결국은 마을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찾아내고 이거를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실행하는 훈련들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지금의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이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역량 있는 구는 시군구는 좀 참여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하게 한다든지 이런 좀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읍면동에서 좀 약간 예산이 취약한 데는 참여예산 자체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또 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죠. 역량 차이도 천차만별이고 또 이 참여예산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실행하는데 급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과 구성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데 저는 주민자치회가 아까 우리 김필태 박사님이 발제하신 것처럼
그 주민자치 조례에 의한 권한, 협의 업무, 수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 이런 기능들을 우리 분과에서 충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행정과 잘 협력을 해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 독거노인 돕기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자치 업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을 기업이나 뭐 축제나 이런 다양한 마을 신문 만드는 기존 고유의 마을 주민자치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또 요즘은 위탁사업, 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 문화 복합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탁을 통해서 직접적인 마을 기금을 조성해서 분과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하고 별개로 꾸준하게 마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행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행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컨설팅 할 때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속 가능하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구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게 이번에 제20회 작년 제20회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주민자치센터를 수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는 거, 그러니까 동작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나 공용주차장,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공용주차장이나 뭐 공동이용시설이나 뭐 마을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을 기금을 조성해서 또 분과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마을 사업을 해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들이 왜 최우수상을 받고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가느냐, 바로 재밌게 자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어떤 형식적인 주민자치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움직여 나가는 주민자치회 사업, 그게 결국 분과 구성이고, 분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오늘 김필수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런 주민자치의 앞으로의 그 활성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저는 분과 구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오늘 토론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의 그 현장 경험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분과 구성은 행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금방 탁 들어온 게 재밌게라는 표현이 딱 들어오네요.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의무로 하는 거야. 폼으로 하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이끌어가는가, 자발성을 만들어가는가, 그런 측면을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의 전은경 교수님이신데, 이 선생님은 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신 분이라 또 다른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 맡은 전은경입니다. 저도 짧은 5분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제목 자체가 주민자치회의 마을사업론 론자를 붙여서 그냥 이제 주민자치 학회 이름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 학이라는 큰 우산 밑에 뭔가 이제 론이 좀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토론문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론이라 그러면 학 수준만큼의 이론적 체계를 정교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당 분야의 뭐 법칙이나 원리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선생님의 논문을 발제문을 쭉 보니까, 일단 제가 좀 제일 첫 번째 걸렸던 것은 이 마을 사업의 개념이 뭘까? 마을 만들기, 뭐 공동체 사업, 심지어는 골목 사업, 주민자치 사업, 이런 여러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혼재되고 쓰고 있고, 사실 그것들 각각의 강점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 마을 사업론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사업론이라는 용어가 되면 훨씬 더 좀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론이 되려면 뭔가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 또 뭐 분석적으로 하지만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하지만 현장하고의 그런 어떤 뭐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서 이게 계속 발전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저는 현장도 좀 받고 이론도 본 그런 입장에서 이 하부적으로 어떤 뭐 변인들, 명제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먼저 이 마을 사업, 주민자치 사업의 하부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범주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합의된 그런 것들의 추진 프로세스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마을 사업의 추진 과정 이런 하부 구조 위에 놓여진 이 마을 사업의 추진 과정은 거기 그 표에 보면 제가 이제 조금 뭐 논리 모형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 여기에서 다루어져야 될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거, 주민자치 사업이 놓여 있는 상황의 문제라든가 또 무엇이 투입되고 있는가. 사실은 상황이 잘 분석되어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좋은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투입이라는 게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재정을 포함해서 인력, 심지어는 그 원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적절한 투입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활동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의라든가 뭐 문서의 문제라든가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의 결과와 성과가 있는데 결과는 그야말로 산출이죠. 그냥 아웃풋인 거죠. 뭐 사업이 몇 번이 수행됐다, 이런 정도의 결과라면 성과는 진정으로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됐나라는 문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우리가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걸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자치 자체가 주민자치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존재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금 보면 주민자치 구축 제도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풍부해서 주민자치학 자체는 좀 이제까지 이런저런 걸로 봐서 이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있다면 주민자치가 수행하는 그 사업에 관한 것들은 정말로 조금 굉장히 논의도 빈약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방향성도 애매모호하고 헤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열심히 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마을 사업이란 말보다 마을 사업론으로 한번 가자. 그렇게 하셨죠? 말씀을. 예, 주민자치론 사업론. 예, 그게 하여튼 인상적으로 탁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송화석 교수님은 그 역사학을 하시고 역사민속을 해서 특히 호남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이제 밝은 그런 분이고 최근에는 진짜 우리 주민자치의 전형적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300년 된 이반마을이 있는데 아마 그거 오늘 좀 소개하실 말씀이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5분. 오늘 그 김필수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질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정주성, 그 다음에 공동체성, 이게 평등 민주성 이것을 전제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착민이냐, 유목민이냐, 도시사회라고 하는 주민들을 공동체라는 말 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건데 왜 그러냐면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편등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다 다르고 계층이 다 다르고 계급이 다 다르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민자치를 할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시에서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발표자는 주민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주거중심의 마을단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민공동체의 마을 사업을 하는 것은 농촌형 따로 있어야 되고 중소도시형 따로 있어야 되고 대도시형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똑같이 주민공동체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2의 두 번째 얘기는, 그렇다면 주민자치 활동이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마치 쭈꾸리라든가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기 일본의 어떤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끌어다가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탁상 행정의 어떤 그 제도,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일단은 지금 하향식을 해서 관청에서 제도화 시켜가지고 일본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내리는데, 실제 그 도시에서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 주민자치를 경험해본 사람이 없고 중소도시에도 없어요. 근데 마을 주민들은 이미 자치적으로 그 마을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새마을운동 때 다 했어요. 마을 안길 사업이라든가 꽃길 사업이라든가 뭐 지분 계량, 그렇게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기업 사업, 마을 협동조합 사업, 저는 이것을 탁상 행정의 속도놀이라고. 이것은 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당장 끊어진다. 생각력도 없고 자립성도 없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내서 지속 가능한 사업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금방 얘기한 속불거리, 제가 심심하면 돈 주면 하고 돈 끊어지면 그냥 바로 해체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우리나라 사업들, 마을 사업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스스로 하향식, 내가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하고 마을에서 소득을 하고 분배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판매 수익을 올리고 하는 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만 잘할 수 있는데, 전혀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 경험한 적도 없는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뭔 사업을 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일본에서 무슨 마치 쭈꾸리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거 수익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총계 향약 이런 문화에서 우리의 찾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8월 19일날 지난 7년한 우리 세미나 했습니다. 이밤 향약이래 세미나에서 저도 처음에 발표하기 전에는 답사갔을 때는 민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들이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의 원형이에요. 원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주민자치를 실시해오고 스스로 돈도 만들고 마을 공유재산도 만들고 그것을 수익화하고 세금내는 또 공동으로 다 세금내요. 기본 재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고 지금도 마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오늘날 우리가 완전 제가 제창하는 게 신자가 운동이다. 네. 총계 조직을 오늘날 마을에서 살려내자. 그러면 마을에서 저런 전형을 해온 사람들이 경험이고 지금 이반마을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자체적으로. 우리 정부를 보면 대동에서 마을구 지내는 그 사람들이 건립구 돼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정부에 지금 일 하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을 가꾸기 사업, 마을 무슨 기업 이것은 정부의 지원 없어요. 일제 다 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뭐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전상계 회장님이 우리 주민자치 중앙회, 한국 주민자치 중앙회에서 버스로 몇 번이라도 우리 이반마을에 가가지고 실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자치 일을 실제 마을에서 운영하고 가서 보면 마을 기업이 5개가 되고 돈이 넘쳐납니다. 마을에. 네.
소득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서 무슨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갖다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향약과 총계가 어떻게 운영됐는가는 원리를 찾아서 이것을 오늘날의 주민자치의 어떤 원형적인 근원적인 어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다른 데 가다 적용시키면 오히려 더 상향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성공할 수가 주민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대도시 살던 사람 도시에 살던 사람들한테 마을 만들게 하라고 예산 줘봐야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경험을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플라워에 계신 한 분을 제가 지명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님 그 뒤로 마이크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충구 박사신데요. KBS에서 30년 기자 생활하다가 정년을 하시고 나서 국민연금공단에 감사를 얼마 전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향양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못 가게 오늘 아침에 명함까지 파서 제가 드렸는데 이분을 제가 지금 모신 이유는 이분은 연금관리공단 감사하시면서 서해안의 한 포구에 마을에 공동체 연금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MOU를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앞으로 공동체 연금, 자치연금, 이런 것들을 스스로 노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걸 직접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짧게 3분 한번 소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김필두 박사님 말씀 그대로 저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충남 사례, 서울시 사례 연구를 했어요. 그런 기반 위에서 지금 현재 마을 사업은 대체적으로 김필두 위원장이 그 선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도약을 하는 근거는 이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문제잖아요. 그래서 송한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문화 공동체, 복지 공동체, 저는 이제 연금공단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연금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일을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성당포구에서 시행을 해서 지난해 7월부터 마을자치연금을 10만 원씩 매달 동네 어르신 28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 전국 평균 소득하고 이제 같아지는 그런 현상을 결과를 지금 얻고 있고 또 기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당포구 개념은 이겁니다. 마을 체험 사업을 하고요, 숙박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플러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대종소 협력재단이라든지 기업체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줘요. 그게 이제 비용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한 1억 5천만 원 되는데요. 그 발전 사업으로 나오는 수익금의 50%를 더 적립하고 아까 체험 사업에서 나오는 잉여금 적립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기금으로 운용하면서 주민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는 사례고요. 이게 이제 마을자치연금으로 성공을 하게 되니까 전국 시도에서 곳곳에서 지금 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게 뭐니 해도 뭐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효도도 하고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홍익인간 재세계화라고는 우리 개국 기념 실현을 한 거고 이게 또 교육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에서 한 분 계시면 더 받고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답변 좀 하실까요? 네. 우리 회장님 미리 컴퓨터 해주십시오. 예. 김필두 박사님 마을 사업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자치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을 사업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마을 만들기로 흘러가 버린 이제 이런 이제 경향이 보이고요. 또 하나 마을 사업 변천 나오는데 여기 슬라이드 97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이 주체가 어디 보면 골목공원 만들기 이게 YMC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이 안산시에 있는 것도 YMC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사동 이것도 강동구청이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수원시도 이게 수원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자치 사업이 아니고 이 행정이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다.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사업으로 방향을 조금만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 김재균 청장이 만들었던 2004년 광주 북구 마을 만들기 조례에도 어디 뭐 일본 거 갖다 베껴다 갖다 와가지고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이 없는데 마치 주민들이 있는 걸로 이제 생각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이제는 좀 바로 잡아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좀 이제 전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학교는 이제까지 주민자치 사업 중에서 첫 번째가 마을 사업도 있지만은 두 번째 마을의 행사가 있다고 봤습니다. 뭐 사업하는 게 꼭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 강좌도 있다고 봤는데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아직까지 좀 잘 못 살려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관해서 좀 집중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김 박사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 박사가 응용했던 옛날에 인용했던 그래프 이제 98페이지에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주민자치 사업을 하자면 사람 중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사람 선차적으로 사업하는 거라고 두 번째 사업 선차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일이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지 이런 멋있는 사업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선차적인 하고 세 번째가 예산 선차적인 이 사업 세 가지를 그때 했는데 박원순 시장 초기에 여기에 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는데 결국은 이 양반들은 이제 사람 선차적인 것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중간 지원 조직 쪽으로 이전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선차적인 것도 주민자치형 사업이 아니라 시민운동형 사업으로 또 이제 옮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선차적인 건 물론 예산 조사하는 거니까 별로 따질 일이 없습니다만 이 사람 선차적 사업 선차성이 해결됐을 때 그 다음에 예산이 지원되면 괜찮은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예산 지원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무슨 하청기구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거 웃지도 못할 일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애둘러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직격하고 직시를 하고 곧바로 고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국면을 이제는 좀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답변. 예, 다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걸 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오케이. 네. 달라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마을 사업의 좀 경향을 보면 마을 만들기라는 말은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쓰는 말이 B급 구루메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급 구루메라는 말은 이제 즐기면서 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미있는 걸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도시도 깨끗해지고 건물도 다 깨끗해졌는데
단점이 뭐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 이 특성을 찾아보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새로운 마을사업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점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주민 간의 소통과 친목이에요. 주민들끼리 소통을 잘하고 친교를 하면 거기에서 모든 의사결정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다음 2차적인 사업으로 이제 파생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소통, 친교, 이게 전혀 주민들이 뭐 주민자치회 회원도 아니니까 못되게 막아버리는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주민자치회를 제도로 갖고 있는 나라니까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친교를 하고 나면 저절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교가 이루어지면 주민들끼리 저절로 행정 서비스가 아닌 소셜 서비스가 생겨요. 주민 간의 사회적인 서비스가, 만일 뭐 누구 애기 좀 봐달라면 어떤 이웃집에 가서 봐주고, 잠시 봐주고,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서 따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소셜 서비스가 생기는데, 친교를 막아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주민자치에 관한 근본적인 통찰이, 이 행정학자들은 한계, 태생적인 한계로 저는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잠시 얘기했는데, 행정학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40% 넘으면 사고 칠 것 같아요. 40% 미만이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정도고, 교육학도, 민속학도, 경제학도, 뭐 이런 것들이 정치학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국면인데, 여기서 이제는 주민자치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친교, 친목이라 그러면 그때 하는 일은 재미입니다. 재미없으면 친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마포 우리 컨설팅 할 때 주민자치 사업 제1원칙 재밌을 거, 두 번째 쉬울 거, 세 번째 돈 적게 들 거, 노력 적게 들 부담 없을 거, 이런 것들을 3대 원칙을 했는데, 그때 실제 그 원칙을 만들어낼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며칠을 고민을 해서 이제 다 검토해서 그 주민자치 사업 원칙 3개 만들었더니, 재미, 그 다음에 이제 쉬울 거, 용이성, 세 번째 이제 그 이제 뭐라 그럴까, 두 번째 돈 적게 들고, 세 번째 용이할 것,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때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넘어가서 주민자치 사업에 관해서 우리 송하섭 선생님 옛날에 그 조선 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 때 동네 일을 힘 안 들이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 하면 힘 안 듭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못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동네 사람끼리 할 수 없는 거를 굳이 하라고 그러고,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해버리는 이런 어떤 기괴한 이제 이 현상들을 이제는 좀 탈피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 맡기는 없습니다. 예, 맡기면 되는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도 형약과 총결을 40년간 꼭 연구를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좀 해주고 싶은,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기능적인 내용들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기능적 사업이 아니고 정신 만들기 사업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도덕심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대통령부터 온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전통 시대의 도덕성이, 모든 게 도덕심이 가장 위에 서 있어요. 정신적 가치를 주민자치회에서 우선에 둬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이잖아요. 애양심을 촉구시키면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보호가 자동으로 돼요. 이 두 가지를 좀 살리는 이런 정신 만들기 운동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제가 여기 남원의 이반마을이 300년 된 주민자치 회다라고 했었는데, 거기 답사를 갔더니 포스터에 붙어 있는 것을 낭독해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대 강목을 이거 포스터예요. 포스터 위에 정문을 뭐라고 썼냐면, 우리 마을 주민일동은
도덕성과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마을의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모아 해결하고 이웃간에 서로 믿고 서로 돕는 화풍토를 조성하여 잘 사는 이상향을 건설하게 하여 아래 요목을 실천합시다. 이게 밑에 향양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그 향양 내용이 중국의 여시아니아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요거 만들 때 요 동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로 다 바꿨어요. 그 덕업상군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기, 교통 도덕을 지키기, 공공시설 애호하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 시대에 맞는 것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바로 주민자치, 이게 지금 주민자치랑 마찬가지의 총계에서 주민자치에서도 바로 이런 정신적 가치를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기능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주민자치에 보면 기능적인 일만 쫙 나열해놓고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나열식 백화점식 사업만 지금 가지고 있고 돈을 받으면 하고 돈 안 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자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김필두 박사님 앞으로 할 때 그 사업 얘기하실 때 정신 만들기 사업도 꼭 하나 넣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시간 동안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